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중국산 모델 3 국내서 판매, 중국 사업부 한국 등에 9만 7천여 대 수출.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 3을 국내에 도입,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테슬라는 올 초부터 상하이 공장서 생산된 차량을 중국 내수 시장 판매와 함께 유럽 등 전 세계 10여 개국으로 수출해오고 있다. 중국 매체 가수구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 차이나 사업부는 2021년 1에서 8월 기간 미국과 호주, 일본, 한국, 싱가포르, 유럽 등 1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 총 97,496대의 중국산 자동차를 수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테슬라는 지난해 말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 3을 2021년 초부터 유럽과 아시아 국가로 수출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당시 수출 대상 지역은 유럽 주요국과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현재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는 모델 3과 모델 Y 등 2개 차종이 생산되고 있다. 테슬라는 올 8월까지 한국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66.4% 증가한 14,082대를 판매했으며 이 중 모델 3이 11.8% 감소한 7,172대, 모델 Y가 6,871대가 판매됐다. 테슬라는 판매량이나 ES망 등 관련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어 중국산 모델이 국내에서 얼마나 팔렸는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미국산에 비해 물류 비용은 절감할 수 있지만 관세의 8%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 가격은 더 비싸질 수도 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차 가운데 중국산은 볼보 S91개 차종뿐이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 8월 글로벌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에서 고품질 고부가 가치 차량 판매 확대를 위해 수출허브를 프리몬트 공장에서 상하이 기가팩토리로 옮겼다고 밝혔다. 중국 승용차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 상반기에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량을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한 17만 3천 대를 수출했으며 이 중 테슬라가 전체의 30%가량을 차지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2024년 첫 폴더블 아이폰 내놓을 듯. 애플이 2024년 자사 최초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보다 이른 2023년에는 아이폰이 스크린 아래 터치 아이디를 탑재해 출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점쳐졌다.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애널리스트 과민치는 20일 내놓은 메모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과민치는 애플의 신제품 사양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과민치는 이 메모에서 애플이 2024년에는 첫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다만 해당 모델의 크기나 색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또 애플이 내년에 프리미엄 모델인 프로 모델의 전면 디스플레이 상단에 현재의 직사각형 노치 대신 펀치홀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출시되는 스마트폰 상단에는 아이폰 경우 노치를, 타 제조사 경우 펀치홀을 적용해 전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아이폰의 노치 형태는 특히 가로 모드로 영상을 시청할 때 화면을 많이 가려 정보 표시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다. 과민치는 또한 프로 모델에 지금보다 더욱 선명한 48메가픽셀 광각 카메라를 탑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5세대 이동통신에 장착한 아이폰 SE 등 새로운 저가형 아이폰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최고가 모델인 아이폰 프로 맥스와 똑같은 규격의 6.7인치 화면 모델이 훨씬 저렴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과민치는 또 2023년 하반기에는 디스플레이 아래에 들어가는 지문 인식 장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아이폰의 지문 스캐너 터치 아이디는 홈 버튼과 통합돼 있었다. 이후 얼굴 인식 기술인 페이스 아이디를 채택하면서 한동안 자사 제품에서 터치 아이디를 제거했다. 최근 애플 태블릿 PC 라인업인 아이패드 일부 모델의 전원 버튼 통합형 터치 아이디를 채택한 상태다. 페이스 아이디는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이용자들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탓에 얼굴 인식을 하려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등 불편이 큰 상황이다. 이와 달리 삼성 갤럭시 시리즈 등 여타 스마트폰에선 디스플레이 내장형 지문 인식 장치를 채택해 편의를 높이고 있다. 다만 과민치는 이 시점이면 폴더블 디자인이 고가형 스마트폰의 핵심 판매 전략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디스플레이 하단 지문 인식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기를 접어 화면이 내부로 들어가면 디스플레이 내장형 지문 인식 장치의 편리함도 퇴색한다는 의미다. 한편 과민치는 애플이 새로 공개한 아이폰 13의 경우 올해 작년보다 16% 증가한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점쳤다. 루시드 모터스 투자 소식입니다. 한국 배터리 넣은 루시드 에어 837km 인증받아. 미국 환경보호청은 루시드 모터스가 만든 전기차 에어 드림 에디션 레인지 트림이 1회 충전으로 520마일을 달릴 수 있다고 최종 인증했다. EPA가 전기차 주행거리 인증을 시작한 이후 가장 긴 거리이며 직전 2위를 기록했던 테슬라 모델 S 롱레인지와 비교하면 약 185km가 길다. 이외에 EPA는 에어그랜드 투어링 세단에는 516마일 주행거리를 인증했고 역동성을 강조한 에어드림 에디션 퍼포먼스 트림은 450마일 이상 갈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를 두고 피터 롤린슨 루시드 최고 경영자는 주행거리 공식 승인을 받았다며 최고의 기술력이 더해져 완성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해당 차종에 탑재된 배터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장 거리를 인증받은 에어 드림 에디션을 포함해 루시드 모터스 주요 차종에는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간다. 소식통들은 차에 들어간 113kW 시급 배터리 팩의 효율과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조화가 시너지 효과를 냈다며 테슬라를 비롯한 라이벌 전기차 회사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전기차의 주행거리 경쟁이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국 배터리 위상과 기업들의 성장도 점쳐볼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안정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며 실제 양산차로 긴 시간 검증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루시드가 만든 전기차 에어는 하반기부터 생산에 들어가며 소비자에게 첫 인도될 예정이다. 한국은 1차 우선 국가에 포함되지 않아 판매되지 않는다. 리비안 투자 소식입니다. 리비안, 전기 픽업 R1T 멤버십 요금제 도입, 무료 충전 LTE 서비스.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전기 픽업 R1T 양산과 함께 멤버십 요금제 도입을 발표했다. 리비안은 지난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기 픽업 R1T 본격 양산 소식을 전한 바 있으며 이틀 뒤인 16일에는 고튼보일 어드벤처 네트워크 및 V포인트 충전기를 통해 무료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멤버십 프로그램 도입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멤버십 고객은 풍력 및 태양열과 같은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4G LTE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해당 서비스에는 차량이 트레일에 빠지거나 긴급 배터리 충전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회사가 구조 차량을 보내주는 리비안 오프로드 지원 서비스도 포함된다. 리비안은 향후 새로운 드라이브 모드와 커뮤니티 미팅, 실내 콘텐츠 등 발생 시 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특권도 추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차 구입 고객은 12개월 동안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는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멤버십 금액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1위 TSMC 물량 공세 강화. 외부 변수는 불안 요소.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선두 굳히기를 강화하고 나섰다. 다만 미중 무역 갈등 상황과 국제 정세의 불안정, 중국 반도체 업계의 견제 등은 향후 주목할 변수로 꼽힌다.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TSMC는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달러 표시 무담보 회사채 발행을 승인했다. 발행 조건은 만기 30년 이자율은 연 3.1%다. 앞서 올해에만 3차례에 걸쳐 600억 대만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으며 이번 발행은 네 번째다. TSMC는 이번 회사채 발행으로 얻은 자금을 공장 증설과 설비 투자 확충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 6월부터 착공에 들어간 미국 애리조나 오나노그 파운드리 공장 및 일본 연구개발센터, 설립 대만 가오슝 공장 증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업계의 주목을 받는 곳은 가오슝 공장이다. TSMC는 대만 남부 가오슝 지역에 2개의 신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 6나노와 7나노급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초 TSMC는 중국 난징에 7나노급 반도체 생산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중국 화웨이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등 현지에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대만 본토 건설로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TSMC가 생산시설 건설을 검토하는 장소는 대만 국영석유기업 CPC가 2015년 폐쇄한 가오슝 정유소가 있던 곳이다라며 2023년까지 1,000억 달러를 투자해 국내외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번 증설을 통해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자국 내 생산 능력 확대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미국, 유럽, 일본 등에 대한 투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TSMC는 유럽의 첫 자사 반도체 생산 시설인 독일 공장 건설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니케이는 TSMC가 독일 드레스덴의 공장 신설 여부를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라며 TSMC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유럽 주요국의 러브콜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했다. 앞서 TSMC는 지난 4월 난징 공장 증설을 위해 약 3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승인했다.